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는 말이죠. 이 조백건 기자와 김아사 기자라는 소위 법조 기자가 근사한 이름을 명명을 해놨습니다. 정권을 사수하라. 방탄검사단. 이름하여 방탄검사단. 명명을 너무 잘했습니다. 법무부 물론 검찰 고위 인사,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이 법조 기자들의 명명식입니다. 정권을 사수하라. 방탄검사단. 방탄검사단. 어저께 발표된 검찰 인사,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관영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겠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피고인 신분인 이지검장이 이날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정권 수사를 막은 방탄검사에게 보훈을 해줬다. 보훈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앞서 기소 후에도 직무배제 없이 자리를 유지해서 불공정 인사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은 이날 이 지검장 승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인사에 대해서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했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 모습 잘 길이길이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정권 수사를 막은 방탄검사들에게 보훈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 후에도 직무 배제 없이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참 대단한 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백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직계 백. 과거에 저는 청와대를 많이 쳐다보고 청와대 주변에도 있어보고 등등 해봤지만 이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거기야 국가가 잘 되려면은 자꾸 역사를 처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것이 잘 되는 겁니까?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통하는 이성윤 고검장으로, 김관정 추미애 아들을 면죄부 줬다는 소위 김관정은 수원 고검장으로 일약 승진했습니다. 서울 고검 다음에 수원 고검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로 승진시켰습니다. 서울 고검장으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지난해 윤석열 징계에 반대 서명에 불참했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령이 됐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반대했던 구본선 강남일 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창고, 소위 인사의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낼 데 없을 때 감옥에 보내는데 감옥에는 차마 보낼 수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모조리 할 일을 다 뺏어버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어떻게 고등검사장을 연구위원으로 강등시킵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더 저쪽, 이 법무연수원은 여기는 검찰 소속입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이라고 있죠. 사법연수원은 법원 소속입니다. 거기 부원장으로 그 자리가 검찰 한 사람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로 좌천 인사를 당했습니다. 더 구석으로 검찰에서 검자 소리도 듣기 싫다. 너 나가! 이런 소리죠. 좌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멋들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국가 권력이 권력자가 국가 권력자가 그래 꼴 보기 싫다고 탄압을 하고 너 안 돼! 하는 그러한 그 탄압을 겪어내면서 감내하는 것이 또 검사의 일 아니냐. 그러니까 적당하게 감내하겠다. 네. 검사의 길이 어차피 이런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런 것도 검사의 길 아니냐.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인사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기 말 정권 수사의 길목을 차단하려는 노골적인 방탄 인사. 이렇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이상직 의원 비리 사건 등 정권 수사를 하고 있는 각 검찰청 수뇌부에 예외 없이 친정권 간부들을 전부 배치한 데 따른 지적입니다. 이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이성윤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그런 경우에 이거 피의자이기 때문에 지위를 회피한 상태에 있었던 그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 그분도 피의자였거든요. 그 김학의 사건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정으로 발령내서 지휘 라인에 딱 꼽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검 반부패부장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인데 그러면서 신성식 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영전시켰습니다. 수사 지휘 직접 담당하게 한 겁니다. 신성식 부장은 지난달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결재의 요청을 계속해서 뭉개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수원지검장 상관인 수원고검장에는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던 그 대단한 김지검장 승진했습니다.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검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사는 정말 처음 본다. 참, 정말 처음 보죠.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을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상식을 파괴한 건데 이광철 비서관 기소를 막기 위해서 3중 4중 방어막을 쳤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비서관을 구명하는 인사안을 이 비서관 자신이 만든 셈이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 중인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한 법조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이 사건 수사가 원칙대로 지켜지긴 힘들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보인 남강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이름을 요 근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고교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남강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냐 어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냐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작년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이성윤, 김관정 검사장 등과 함께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성윤, 김관정 검사장과 이정수 검사장, 신성식 검사장, 네, 대단한 분들 같습니다. 이날 인사에서 문성인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이상직 의원 수사를 이끌 전주지검장에 배치된 것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와도 관련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위 서 씨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가 이상직 의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금 흐름을 검찰이 잡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이 기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성인 차장이 작년 라임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지휘하면서 라임 일당의 여권 인사 로비보다 야권 인사 로비 수사에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 인사가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도 회사원이라 하면서 검사 신분을 숨겼다는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지휘하게 될 대전지검장에는 노정환 현 청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는 현 정권에서 검사장 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후속 인사를 통해서 대전지검 원전 수사를 담당하게 될 차장 부장검사는 친정권 색채가 강한 검사들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1년도 채 안 남은 정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대검에 보고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지원부 장관,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의 기소가 이제는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를 조남관 직무대행이 처리를 사인을 하고 갔어야죠. 2, 3주를 그대로 갖고 홀딩하면서 나중에 차기 검찰총장이 해라 이렇게 미뤘다는 것은 이분도 뒤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잘 가나 봤더니 뭐 그렇게 썩 잘 가지 못하고 법무연수원장으로 갔더군요. 일종의 좌천격이죠. 할 일을 하고 갔어야지요. 기소할 것 기소하고. 그래서 조남관은 정말 이름을 날릴 뻔하다가 완전히 용기 없는 한 사람의 검사, 권력에 약간 눈 감은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좌천됐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소리를 못 듣죠. 왜?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인 격이 됐죠. 하려면 깨끗하게 나가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수사자료를 불법 제공했다는 감찰 사건들이 지금 잔뜩 서울고검에는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칫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사건인데 이성윤 검사장이 부임하면 이 사건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념도 하는 듯 합니다. 그래, 어차피 할 때까지 가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가봐야 1년이니까 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은 손 본다. 손 볼 것이다. 안 볼 수가 없다. 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가만 놔두겠느냐? 안 놔둔다. 친문 강성들이 한 소위 인사를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검찰 한번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친문 강성이 한 이 검찰 인사를 이재명인들 가만 놔두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하물며 정권이 바뀌면은 어디부터 검찰총장이 2년 임기요? 2년 임기인데 그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검찰총장 윤 총장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을 하려 하니
나가준 거죠. 그러나 국민들이 맞이했지 않습니까? 자, 이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야권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검찰 출신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한 분, 또 홍준표 검사 모래시계 검사 출신, 또 원희룡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또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은 대가 센 법원장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치고 지금 이 박범계나 추미애하고 궤가 다른 전혀 다른 판사 출신입니다. 야권이 대통령이 단일화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한번 상상하면 상상하기가 그렇게 신이 나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단일화해서 한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없어집니다. 단일화해야 됩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싹트고 움트고 활성되는 또 한미동맹의 국가안보가 확실하게 다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새벽이 내일 태양과 함께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